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제가 이번 주 바쁜 나머지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굉장히 덥죠. 여름입니다. 여름. 날씨가 더우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이번 주 뜨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래프를 상당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차트를 본다고 하는데, 이 저번 주에 서울의 그래프가 상승 전환한 데 이어서 강남마저도 이번 주에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물론 이 몇 퍼센트 포인트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동안에 이 하락을 연속적으로 보여줬던 모습에 반해서는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하락 조정세가 멈추고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결과의 중심에는 일단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선전을 했던 이 분위를 보시게 되면은 9억 이하의, 특히 6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가 최근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그래프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상승 전환으로 바뀌게 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가 시장의 움직임을 대변하는 것인데, 지난 116 규제에서 유일한 완화책이었던 다주택자를 위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를 지켜서 절세를 하려던 물량들, 급매물들이 소진이 될 게 다 됐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이 매도세가 멈춰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급매물들이 시장에 쉽게 나올 일은 없어 보이고요. 일단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라도 올해 또 한 차례,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절세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물량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절세 전략을 피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많은 물량이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아주 재미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3년 이내에 서울의 9억 이하의 아파트는 모두 없어진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참 재밌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긍 가는 부분도 있고,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종목을 어떠한 방식으로 노려야 되는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주제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시장은 현재 작년과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반기에 규제가 나오고 조정기를 거쳐서 하반기에 올라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 적응이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바로 작년 하반기 1216 규제 이후에 금액 가이드라인이 생겼죠. 9억, 15억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 레버리지 활용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됩니다. 특히나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상당히 크게 움직였고, 그 중에서도 저가 아파트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9억과 15억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의 금액대에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그동안 조정세를 보이던 서울시장 상승 반전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강남구도 이번 주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조정세를 이끌었던 이 양도세 중과 배제 물건도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일대나 뭐 중심 지역들, 아파트 단지들, 거래 내역들 보게 되면은 이제 맨 밑에 임대 낀 못난이 물건들 다 이 최저가들은 거래가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밑에 금액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 이하로 금액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상 금액대에 최대한 이것을 알아차리고 빨리 움직임을 정하신 분이 승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이 이슈가 되었던 이 9억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상승 주도는 이 올해 상반기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은 당연히 저가 아파트입니다. 이 서울시에서 6억 이하 아파트, 9억 이하 아파트, 이 친구들이 크게 움직였었는데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내에
전체 아파트를 봤을 때 이 9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6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고 있는데, 그게 오래전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년 말 2019년 116 규제 이전에 12월 13일 기준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부동산 114 데이터인데, 자, 보시면 서울의 매매가 구간대별 가구 수가 나옵니다. 일단은 아파트 전체 가구 수가 2019년 12월에는 125만 가구에서 5월 말로 했을 때 124만 9천, 그러니까 뭐 차이는 얼마 안 나는 거죠. 거기에 대비했을 때 6억 이하 아파트의 가구 수 변화를 한번 보면 43만 9천 세대에서 38만 2천 세대로 줄었습니다. 이 수치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거의 13% 정도, 13% 정도가 줄어들게 된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사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7년 8월 달 기준으로 또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 6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84만 호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38만 호 정도가 되는 거니까 절반 이상의 수치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3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6억 이하 아파트가 크게 감소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9억 이하 아파트가 줄어든 것도 보셔야겠죠.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6억 이하하고 6억 초가 9억 이하를 합하면 9억 이하의 아파트 총량이 나오게 되는데, 자, 79만 3천 호 정도가 되죠. 근데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는 보면은 74만 8천 가구 정도가 되니까 거의 한 6% 정도 감소가 된 겁니다. 자,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진 않죠. 6억 이하의 그 절반 수준으로 아주 급감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전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자, 거의 이 108만 가구 정도에서 33만 가구 정도로 31%가 준 겁니다. 아까는 절반 수준, 그리고 9억 이하는 30% 정도, 이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9억 이하 아파트가 줄어든 겁니다. 30%나. 자,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이 과연 이제 맞겠습니까? 9억 넘어가는 주택을 고가 아파트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9억 아파트는 중위 가격이 아니라 이제 저가 아파트 기준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황에 가장 피해자는 저는 이 주택이 없으신 무주택자분 같아요. 이번에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금융규제까지 있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텐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금융규제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 전세가도 한몫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전세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택이 이런 저가 아파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사는 이 어떠한 분이, 유명한 전문가가 3년 이내에 9억 이하 아파트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모두 서울의 아파트는 9억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물론 지나친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도 이러한 저가 아파트나 소형 아파트 유리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전세가의 상승이 가장 주목할 포인트인데, 비교적 전세가율이 높은 이런 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전세가 상승에 민감합니다. 전세가 올라가면 그냥 가격이 밀어 올려져 가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어도. 따라서 앞으로 이 서울의 전세가 상승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전세가율 높은 저가 아파트 매매가는 앞으로도 가격 확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금융규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부분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주택을 중심으로 선호도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갈아타기 수요, 그리고 무주택 수요가 움직일 텐데, 이 무주택자가 선택하게 되는 저가이면서도 소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런 주택들은 이 조정장이 오더라도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 전세가가 그만큼 위로 올라와 줬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는 수준의 철저히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야겠죠. 자, 많은 수요자분 중에서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되는 분들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금액대, 특히 이제 9억 이하 아파트 중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먼저 팔고 새 아파트로 가기 위해서 본인의 물건을 좀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그 물건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량들 직접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이번 타이밍에 노리시게 되면은 어차피 이 물건이 지금 갈아타기 수요가 팔고 있는 이 물건이 올 하반기 마지막이나 내년 초에 올라갈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매 아닌 급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9억 안 되는 아파트 중에서 이 7억 8억대 물건 30평대인데 7억 8억대 물건이다. 얘네들은 마지막 9억 이하입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이나 내년에 넘어가게 되면 9억을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억 8억 요때 있는 이 30평대 물건 놓치지 말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어차피 10년 장기 거주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리스크는 다 보존이 되니까 걱정하실 게 없이 내 집 마련을 평소에 생각하고 끙끙 앓고 계셨다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20평대인데 6억 이하다. 이 친구들도 올해가 지나게 되면은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6억을. 예. 자, 이 금액대에 있는 친구들은 서울 아파트이면서 이 금액대다. 그럼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저 맞이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시고 못 사시는 분들은 리스크가 가장 적은 아파트라는 것 알고 계시고,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할 건 있습니다. 저렴한 아파트 중에서 저렴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들이 있죠. 특히 노브랜드거나 아니면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나홀로 한 동 두 동만 있는 그러한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은 이 수요자 확보가 어려운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할 때 개인적 특성에 있어서 뭐 활용도는 높을 수 있겠으나 나중에 팔고 가격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금액이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청약 점수 낮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이번 밀어내기 분양에서 좀 배제가 되는 부분이죠. 좋은 아파트들에서는.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이 밀어내기 분양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양 물량이 많다라는 것이고, 수요자가 몰리는 쪽은 많이 몰리고 안 몰리는 쪽은 그나마 기회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낮다면 일단은 얼마 전에 우리가 DM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덕은지구 고분양가 논란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돌아갑니다. 점수가 낮아도 오히려 물량이 남기 때문에 미분양까지 안 가더라도 예비 당첨자가 뒤에 훨씬 있으셔도 당첨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지가 사실 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호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슷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광진구 그랜드파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이거 너무 비싸다, 호구다, 분양받으면 안 된다. 결국 미분양이 났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났죠. 그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때 미분양 났을 때 가서 계약하신 분이 승자죠. 위너죠. 그렇죠. 서울 내 신축 아파트는 그만큼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 덕은지구도 사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상암 단지와 가깝기 때문에 뭐 차량을 통해서는 뭐 5분도 안 걸리고요.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접근도가 좋은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8억대 후반, 거의 뭐 9억이라고 치죠. 뭐 9억 아파트가 사실 서울도 아닌데 비싸지 않느냐, 특히나 고양시 덕은지구면은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여기에 새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데는 수색 증산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월드컵 단지는 연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덕은지구의 인기는 지금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은 나중에 아주 높게 평가되는 시기가 한 번쯤 올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싼 것도 아니지만 비싼 것도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가치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점수가 낮으시면은 이런 고분양가 논란이 있다면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단지를 사실상 베팅하는 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뭐 2년, 3년 뒤 입주할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6억 이하의 아파트, 9억 이하의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모습은 앞으로도 계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올 하반기에 내 집 마련 꼭 하셨으면 좋겠고, 갈아타실 분도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에 꼭 입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이기도 하고 요즘 행사가 많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카페에 많은 가입해 주시게 되면은 거기에 정보들 굳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많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카페에 많은 가입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